민족의 비극 6.25 동란의 포성이 멎은 지 60여 년이 흐른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무력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반도 적화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훈련마저 북한을 자극해 전쟁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평화라는 포장을 씌워 교묘히 제기되고 있는 각종 주장들. 과연 그들의 주장이 이 땅에서 전쟁의 비극을 막고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북한의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비인도적 만행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자 우리 사회 내 일부 불순 세력들은 북한과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며 노골적으로 북한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구호를 내세워 우리 사회 내 불안감을 조성하더니 급기야 나쁜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논리로 북한 감싸기에 급급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우리의 통상적인 군사훈련마저도 중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은 용인하고 이에 대비하려는 정부와 군의 노력을 비난한다면 우리의 평화는 결코 지켜낼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6.25 동란 이후 무려 470여 차례의 무력 도발을 자행했으며 각종 대북 지원이 이루어졌던 시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남북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던 1999년 북한은 1차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2002년 한국과 터키의 월드컵 3, 4위전 경기가 있던 날 북한은 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다.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 북한은 2008년 금강산 관광객을 총격 살해하는 야만적인 행위까지 저질렀다. 심지어 2010년 천안함 폭침에 이어 연평도 민간인 거주지를 향한 포격 도발. 북한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과조차 없다. 오히려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이 급사한 후 북한의 권력을 장악한 김정은은 남한에 대한 호전성과 적개심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아무리 평화를 외치며 대화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대남 적화 전략 노선과 군대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른바 선군 정치를 유지하고 있는 한 그것이 위장 평화 전술, 적화 통일 술책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들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전 유럽의 열강들은 독일의 위장 평화 전술에 속아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며 히틀러를 평화의 수호자라 칭송했다. 그러나 히틀러의 세계 정복 야욕은 유사일의 가장 큰 대재앙을 불러왔다. 한편 월남 패망 직전 자유월남 내 좌파들은 공산월맹과의 대화와 평화를 주장하며 전쟁 대비를 경고하는 인사들을 오히려 전쟁 과물로 몰아세웠다. 결국 자유월남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운명을 맞아야 했다. 알프스의 작은 거인 스위스는 27만여 개의 지하 방공호를 만들고 가정마다 군복과 무기를 상시 구비하는 등 안보 태세를 갖추고 있다. 안보 강국 이스라엘도 언제 어디에서든 즉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정기적으로 실전과 같은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국가를 위해 젊음과 생명을 바친 무명 용사들을 최고의 예우로 대하고 있다. 그리고 365일 꺼지지 않는 불꽃을 통해 그 희생 정신을 기리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평화는 말로만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쟁을 좋아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은 말하고 있다. 굴종으로 얻은 비겁한 평화는 전쟁을 불러오고 힘 있는 평화만이 전쟁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만반의 준비로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